부분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최무룡 씨 증언에 의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강효실 씨도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강효실 씨 아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두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김지미 씨도 고소를 당하니까 그때 이후로 마음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이상한 점은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최무룡 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서로의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최무룡 씨의 이혼과 김지미 씨와의 이 결혼이 이거 최무룡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위장 결혼 아니야? 라는 말도 그때 당시에 돌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난 아닌 것 같아요, 위장 결혼. 진짜 결혼인 거예요. 왜냐면 근데 지금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옛날에 있을 때는 간통죄 고소하려면 이혼 청구를 해야 돼요.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야, 나 너랑 같이 살 건데 너 감옥만 갔다 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또 그죠? 세트로 붙어 있구나. 네, 세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보면은 두 사람 구속되고 기소됐거든요. 유죄 판결도 받았을 거예요. 그 전제는 강효실 씨의 이혼 청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위장 이혼이면 그거 위장 이혼하려고 내가 간통인 거 밝혀줘 쇠고랑 쳐고 감옥 들어가는 걸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이익 형량이 안 맞죠. 그래서 아마 위장은 아닐 건데 그때 이제 위자료 청구한 게 500. 그 당시에 재산 분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재산 분할할 게 없잖아요. 지금 빚떨떨이니까. 뭐 빚더미인데. 그럼 여기서 위자료를 주긴 줘야 되겠고 최무룡 씨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을까요? 김지미 씨? 그렇죠. 당시에 탑스타로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던 김지미 씨가 결국 이 위자료 다 내줬대요. 그 최무룡 씨 위자료를 그냥 100% 내주고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국 6년 만에 뭐 이렇게 이혼하지 않아요? 네, 이혼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또 돈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강효실 씨하고도 이제 돈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김지미 씨하고도 결혼한 후에도 영화 제작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만드는 족족 망한 거죠. 대개 카메라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한 번쯤 카메라 뒤에 서고 싶은 그 심정이 있대요.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신성일 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다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실제 감독이나 제작자들이요 영화 말아먹으면 타격이 커요? 타격이요. 네. 이게 이제 감독만 하면 타격은 별로 없어요. 제작 감독. 제작 감독은 그럼 내가 볼 때 최소 집은 날라가. 그냥 날라가. 그러니까 출연료를 깨알같이 모아가지고 제작비로 한 방에 털어먹어. 한 번에 털어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이은 실패 집 날리고 할 만큼의 연이은 실패에 도와줬던 게 바로 또 김지미 씨인데 그렇죠. 이 최무룡 씨의 거듭된 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남편 빚을 책임지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영화 제작 때문에 화낸 거는 아닌데 김지미 씨가 굉장히 사랑꾼이었는데 한번 최무룡 씨 뺨을 한번 세게 한번. 왜? 왜? 이게 김지미 씨랑 최무룡 씨 사이에 딸이 생겼었거든요. 예. 근데 따님이 애칭이 있었대요. 밍크랍니다. 밍크. 근데 이제 김지미 씨가 남편 빚 갚느라고 일도 하고 아이까지 돌보고 이제 내조를 하는데 갑자기 최무룡 씨가 행방불명되셨대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이 다방에 있다. 예? 다방에. 그래서 밍크를 등에 업고 다방을 갔는데 다방에서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일단 술에 취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김지미 씨가 열이 받아서 밍크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뺨을 그리고 이때 이제 간통으로 만난 부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니까 그쵸. 또 결별설이 또 돌게 돼요. 김지미 씨 그 대장부 성격이 아마 거기서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뺨을 맞은 최무룡 씨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러면 몸상에 밍크 엄마 진정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일반 모든 사람들도 공개된 장소 뺨 맞으면 뭐 그렇게 같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빨리 집에 가자. 네. 근데 그때 김지미 씨가 근데 이 말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야, 너 어디니 새벽에 여기 찾아와서 공개되면서 남편 뺨을 때리고 뭐 이러고 같이 싸웠으면 차라리 그게 나을 텐데 근데 여기서 진정해 여보 미안해 이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더 싫었다는 거죠. 남편의 약한 모습. 그래서 김지미 씨는 이 사람 내 평생을 맡길 사람이 아니다. 어쨌든 결국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때 남긴 69년의
저 헤어지면서 남긴 명언.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유명하죠. 지금도 해자라고 하고 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10살 정도 연하의 나훈아 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네네. 헤어지면서도 김지미에 대한 사랑을 바쳤던 최무룡은 이혼한 지 9년 만에 다시 결혼한다는 기사가 터지게 됩니다. 9년 만에. 네네네. 교포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며 결혼 날짜가 임박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세 번째 결혼은 루머이길 바랐는데요. 루머인가요? 소문이 아니라요. 네네. 실제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최무룡의 호적상에도 네네. 또 결혼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무룡은 어떻게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됐을까? 바로 김지미와 이혼 후 여전히 쌓여있는 빚과 영화 제작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하와이를 가게 된 거죠. 네네. 그러던 중 체류 시한이 6개월을 넘게 되는데요. 이때 최무룡을 구원해준 인물이 바로 세 번째 아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하와이 교포 사회 유력자였습니다. 20살에 하와이에 홀로 가셔서 25년 동안 혼자 거기서 일해가지고 자기 터전을 일구신 분이에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최 선생님 제가 도움이 된다면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법적으로? 이게 독신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에 최무룡 씨가 있으려면 결혼을 하면 그게 되니까 위장 결혼을 해주겠다. 그렇지. 하와이 채로 하려면 그 어려서부터 좀 존경했었고 최무룡 씨를 빚 때문에 아내와 헤어졌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울었을 정도로 최무룡 씨 팬이셨대요. 그랬겠죠. 본인의 팬이라고 하시고 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최무룡 씨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호적에 여성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이라는 흔적이 있어요. 실제로 최무룡 씨는 나 법적 결혼은 3번이지만 실제 결혼은 2번이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또 이혼해요. 아니 왜냐면 저 미국 생활 청산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최무룡 씨가. 그럼 돌아오면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최무룡 씨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 아내가 굉장히 쿨하게 가서 잘 가셔라. 사시라고. 그때 들어오신 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알고 섭외를 했던 건데 방송 끝났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네. 일주일쯤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나 최무룡인데 오늘 저녁 시간이 있나? 예, 네, 하지. 저 무교동에서 그 모 가수가 그 운영하는 거기 내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글로 와.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 구석방에 혼자 딱 앉아 있는. 뭐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당신 기자 출신이라며. 내가 지금 미국에서 10몇 년 만에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영화계가, 우리 연예계가 어떻게 굴러왔는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다 이거.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시절이 끝나서 미국에 피신했다가 돌아온 양반이니까 이제 그럭저럭 이제 늙음악을 지내실 요량이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그 연기에 대한 그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남아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2년 후에 다시 한번 최무룡 씨의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고야. 네 번째 최무룡 씨의 네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은 당시에 역시 남편과 사별을 했던 재벌 사모님인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룹의 창업주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창업주 아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하와이에서 만났던 그 세 번째 아내처럼 나 최무룡 선생님 팬이라고 이러면서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딱 가봤더니 재벌 사모님이니까 막 진짜 크고 넓은 한옥에 굉장히 소박한 한복 차림을 입고 있는 여인이 본인을 맞아줬는데 너무 단아하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결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가 끝이 나고 합니다. 도대체 몇 번째예요? 재벌가 사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벌가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재벌가에서. 사모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루머가 막 생기니까 재벌가에서 이제 결혼을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하면서 이제 생활비도 끊고 자동차까지 가져가고 자식들까지 또 반대하고 나서니까 결국 이분도 못 버티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미남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4번까지 이혼을 하셨어요. 한 번 더 가십니다. 야, 1989년에 5번째 결혼을 하고요. 이분은 16살 연하. 명문가 자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최문옥 씨가 국회의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그림자 내조를 한 걸로 좀 유명하신. 이분과는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최무룡 씨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10년 동안 계속 남편 옆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근데 3번째부터 5번째 아내까지 전부 팬심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니까 이게 정말 출구 없는 매력의 마성남이다. 마성남. 그런데 5번의 결혼 때문에 결국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네. 이거 닮았다. 와, 이렇게 보니까 닮아서. 강효실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최민수 씨가 연예계 대표, 뭐 금수저 2세 이렇게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가정사의 피해자라는 꼬리표가 한꺼번에 또 따라붙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민수 씨 어린 시절 들으면 진짜 안 되고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속된 말로 아버지는 바람나서 엄마랑 이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랑 잘 살면 되잖아요. 왜냐면 엄마도 유명한 탑스타니까. 그런데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 혹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강윤실 씨가 이 최민수와 정을 떼기 위해서 최민수 씨를 억지로 최무룡에게 데려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김지미 씨가 어렸던 최민수를 맡아서 돌본 적도 있대요. 어떤 장면인지 상상은 안 가는데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최무룡, 김지미 살던 그 집에 최민수 씨 말고도 다른 이제 최무룡 씨의 자녀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나들이 최민수를 상대조차 안 해줘가지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자기는 보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다는 거고. 그래서 친어머니인 강효실 씨하고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진짜. 사실 최민수는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굉장히 따르면서 존경했다고 합니다. 최민수는 신인 때부터 가정사 관련된 인터뷰라도 하게 된다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럼 좋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또 어땠나요? 그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이 없는 게 좀 더 슬픈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1년에 한두 번 봤답니다. 뭐 감정이 생길 게 없었구나. 뵐 때도 말하고 찾아뵈야 될 정도로 좀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감정이 싹틀 시간도 그냥 없었던. 남 같은 느낌. 네. 잠깐 같이 사셨을 때도 배우였던 아버지를 관객처럼 멀리서 지켜봤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나에게 아버지는 없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적절히 잘 조절을 해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그 최무룡 선생이 김포 쪽에서 이제 출마를 하면서 그게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흔연히 우리 최민수 씨가 아버지 선거에 가서 지원 연설도 해주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덕을 많이 봤다. 뭐 선거 유세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자간에 화해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어렸을 때 이미 아버지를 뭐 용서했다 이런 마음을 비친 적도 있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혼자 이제 술을 드시는 뒷모습을 보게 됐는데, 고독한 남자로 느껴졌을 때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고 하니까 최민수 씨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예전에 최무룡 씨가 한때 사기 미수로 구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들이 이제 최민수 씨가 강주은 씨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면회 가서 아버지 나오신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럼 결혼 날짜를 미루겠다. 그랬더니 나 때문에 결혼식도 미루지 마라. 그렇게 아들을 좀 말렸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덕화 씨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부터 거울 속에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자기는 아버지하고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이 왠지 애잔한 쓸쓸한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민수 씨도 곁에서 뭘 도와주고 뭐 그런 덕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진면목을 보고 저절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최무룡 씨가 말년에는
송혜 씨가 운영하는 상록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은퇴 혹은 원로급인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최무룡 씨가 저녁 때 되면 오셔서 장기도 두고 아까 그 저 영화 제작해서 돈 많이 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말년에 그 영화 제작하다가 결국은 망가뜨렸고 천하의 참 우리 최무룡 선생도 말년에는 휴식처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좀 이제 아들이랑 아버지가 좀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나 했는데 1999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최무룡 씨가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외로운 삶이었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죠. 이때 대배우셨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갔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대요. 이때 상주가 이제 최민수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장례식장에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이제 최무룡의 자식들, 엄마가 좀 다 다르잖아요. 최무룡의 자식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내, 그 은행가의 딸, 그 아내가 끝까지 빈소를 지켰다는 거고 김지미 씨가 장례 위원장을 맡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최무룡을 어쨌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최무룡의 마지막 순간을 다 같이 한 거죠. 와, 가능할까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빈소를 지켰던 최민수 씨가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뭔 말이 왜 그러지 갑자기? 그때 당시 매체나 아니면 언론의 관심은 과연 최민수 씨가 최무룡 씨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나설 것인가, 아들과 아버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조금 바랬었던.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조금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최민수 씨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인데 선글라스를 끼고서 계속 있었던 것이죠. 한순간도 이제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었는데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최민수 씨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선글라스를 낀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느냐 했는데 이제 눈물을 대중들에게 보이기 싫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슬픔을 배우 최민수가 아니라 개인 최민수로서의 그걸 감당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해서 나름 또 이제 그 많은 대중들이 그 속내를 이해했던 때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수 씨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선글라스 뒤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최민수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야 제대로 아버지를 느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제 아들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민수야, 며느리 주은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아버지보단 영화인으로 살아서 마음 한편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자. 그땐 뜨거운 포옹 한번 하자꾸나 아들아. 사실 최무룡은요, 아들이 자신처럼 배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최무룡은 생전에 내 아들 민수, 그 아이도 내 피를 이어받은 것 같다. 그 아이에게 연민과 사랑을 함께 느낀다. 네, 아드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네요.